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unsupervised person reid 문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part-based pseudo-label refinement 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person re-identification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 중에서 unsupervised 테크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런 구조를 한다, 클러스터링해서 그걸로부터 이제 수도 레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CNN 그를 이제 트레이닝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 중에서 그걸 좀 더 이제 좀 정확한 피처를 배우기 위해서 part based pseudo label refinement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렇게 지금 unlabel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person reid 적합하도록 이제 discriminant feature를 배우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unlabel 데이터셋에서 CNN 거쳐갖고 feature가 나오면 이걸 통해서 이제 triplet loss와 classification loss를 쓰는데요. 이 loss는 지금 pseudo label, 그러니까 지금 pseudo label의 바탕으로서 지금 트레이닝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DB스캔 같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돌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실제로는 이제 완벽하게는 뭐 같은 사람끼리 뭉치면 좋은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즉 레이블 노이즈라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최신 기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 레이블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추가적인 옥슬러리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거를 그런 방식을 쓰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앙상블 기법이라든가 무슨 뭐 티처 네트워크 같은 걸 써갖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추가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도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이제 트레이닝 시간 또 테스팅 타입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런저런 아키텍처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좀 정확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테크닉은 아닌데 이제 초창기 이제 그 슈퍼바이즈 테크닉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슈퍼바이즈 테크닉이라든가 또 딥러닝 나온 기존의 테크닉들을 보게 되면은 이 피처 그 문제 사실 우리가 풀려는 건 문제는 똑같은 거죠. 뭔가 그 이미지가 있고 피처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그 예측을 잘 하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것들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로컬하게 다 자르고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그 각각의 파트별로 잘 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person retrieval with refined part pulling이라고 해서 각각 파트를 보는 위 파트 이런 식의 파트를 보는 것도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콜스하게 콜스 또 파인하게 일종의 그 피라미드 방식을 써갖고 처음에는 되게 콜스하게 보다가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더 리파인하고 그 각각 피처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는 방법이 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전에 이미지 검색 말씀드릴 때 처음에 이제 그 시프트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하이라키 이렇게 지금 스케일 스페이스를 봤었잖아요. 그죠? 먼저 콜스한 파인한 거 보다가 콜스한 거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아이디어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피처를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언스포바이 테크닉을 오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것들이 없다는 걸 발견했고요.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저희가 해당 문제를 좀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e grained 된 인포메이션을 좀 활용하면은 뭔가 representation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렇게 레이블 노이즈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강건한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런 아이디어 바탕으로 저희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 CAPR 발표했는데요. Part Based Pseudo Label Refinement가 될 거고요. PPLR 프레임워크인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이미지 언레이블 데이터에서 이제 CNN 피처를 뽑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트를 쓰는 거예요. 위에랑 뭐 중간, 아래 이렇게 각각 파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이렇게 파트 피처를 뽑아내고 또한 이걸 전체로 이제 글로벌 피처 기존의 방식도 이걸 여기서 전체를 다 이제 애그리게이션해서 글로벌 피처를 뽑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 피처에다 추가적으로 각각 파트별로 위, 뭐 중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 파트에 대한 피처도 보고요. 그리고 이 파트와 글로벌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런 피처를 바탕으로 해갖고 또 글로벌 뭐 피처 같은 걸 또 바탕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하고 거기서 이제 일단 어떤 특정 이제 수도 랩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과 파트 사이 어떤 관계성을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잘
서로 연관이 되느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레이블을 처음에 나왔던 이 레이블만 얘가 뭐 7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7번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리파인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번 확실하다 아니면 7번 같은데 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 바탕으로 해서 이제 agreement aware label smoothing이라든가 part guided label refinement 이런 방식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파트를 활용해서 좀 더 전에 말씀드린 수도 레이블 문제를 좀 완화시켜서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술은 이제 크로스 어그리먼트 스코어라는 걸 저희가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마켓 1501 그 데이터셋에서 ID 166번을 갖는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이게 보시면 아래 보면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차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거에서 다 뭉뚱그려 쓰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클러터가 돼 갖고 방해가 되는 거죠. 실제 우리는 여기 사람 정보만 뽑아 갖고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 탔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차 같은 것도 있다가 이거 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걸 파트별로 보는 거랑 좀 이게 뭔가 이미지에서 글로벌과 파트 피처가 보는 게 뭔가 다른 스매트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걔네들이 어떻게 잘 얼라인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서 크로스 어그리먼트라는 개념을 한번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고 파트가 서로 보는 게 다르니까 이것들을 그냥 요걸 다 활용하는 거고 이걸 그대로 그냥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부정확하고 unreliable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하면 추사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피처랑 이제 각각 파트 피처가 얼마나 이제 좀 더 그게 서로 의미 있는 정보를 그 표현하는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크로스 어그리먼트 스코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크로스 어그리먼트 스코어가 CI인데요. CI는 이렇게 글로벌 피처 G랑 거기서 그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거기 전체에서 이제 글로벌 피처 G를 뽑고 이미지 각 파트 뭐 아까 말씀드렸죠 위, 중간, 아래 이렇게 해서 각각 파트를 뽑을 수 있죠. 그 파트를 제가 PN이라고 해볼게요. 특정 이미지 I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 I에서 CI가 글로벌 피처 G가 나오고 그 각각 파트가 뭐 여기는 N개인데 특정 이제 파트가 나오는 피처 PN을 보면서 이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이제 크로스 얼리먼트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G랑 PN가 이제 글로벌 피처고 그 이미지 I에서 나온 글로벌 피처랑 또 특정 어떤 거기서 나온 파트 PN과의 크로스 얼리먼트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했냐면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해보면 이게 좀 비교적 잘 나와서 이걸 썼는데요. 글로벌과 파트 피처 각각의 얘들의 얼마나 서로 관련성이 높은지를 보기 위해서 얘들의 친구를 보는 거예요. 얘들의 각각 예를 들면 글로벌 피처에 이제 글로벌 피처에 인베딩 된 거에서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nearest neighbor를 찾는 거예요. 글로벌 피처 상에서. 걔네들하고 또 파트가 PN 있으면 PN도 각각 파트 피처에서의 거기서 그 친구 PN 피처 그 파트의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또 뉴스 네이버를 찾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의 자카드 시뮬레이터 보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RI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여기서 이제 RI가 뭐냐면 글로벌 피처 그러니까 글로벌 피처는 G의 nearest neighbor예요. 그 K의 nearest neighbor 보는 거예요. 걔와 여기 보면 파트 n번째 파트 Pn의 K개의 KN을 K개의 이제 nearest neighbor 보는 거고 걔 합집합인 거고 전체 합집합이죠. 근데 분모는 합집합이고 위에는 분자는 이렇게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전체 글로벌 피처의 친구들 KNN하고 N개의 파트 피처의 친구들의 이제 전체가 얼마나 이제 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을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게 이 수치가 높다는 거는 전체 이 교집합이 합집합은 당연히 가장 큰 거고 교집합은 그 중에 이제 부분이 되는데 이게 올라갈수록 가장 이상적인 건 얘의 합집합 얘와 얘 완전 똑같으면 얘 합집합 교집합 똑같겠죠. 완전 1이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글로벌 피처랑 PN이 그 각각 친구들 보니까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연결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highly correlate 됐다죠.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것들이 서로
서로 보는 게 똑같다. 그래서 되게 reliable하다고 가정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반대인 경우 합집합은 이게 가장 큰데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 친구 중에 서로 교류하는 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unreliable하다 본 거죠. 요걸 바탕으로 CI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글로벌 피처랑 파트 피처가 이제 서로 걔네 친구가 같으니까 걔들도 되게 코릴레이트 된 거고, 그러니까 릴레이블 하다 본 거죠. 요 수치를 제가 활용합니다. 그 뒤에 다음에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피처에서만 나오면 글로벌 피처를 바탕으로 이제 sudo label yi를 쓰는데요. 이것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구한 이 CI, 즉 크로스 어그리먼트 스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CI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sudo label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prediction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피처, 그러니까 글로벌 피처는 파트 피처를 유사하니까 그냥 CI가 1이면은 그냥 이제 글로벌 피처로 갖고 구한 수도 랩을 그냥 쓰는 거고요. 만약 얘가 어그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피처는 이렇게 나왔는데 파트별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파트를 보면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역수만큼 즉 CI가 만약에 되게 낮다, 0.1이 낮다면 이게 높겠죠, 그죠? 그만큼 이 수도 레이블을 얘를 좀 약화시키는데, 이걸 쓰자면 뭘 쓰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잘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뒤에 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방식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글로벌 피처에서 sudo 랩을 나왔어. 이 사람을 보고 B라고 나오면 그냥 B를 바탕으로 이 전체 이미지라든가 이것들을 그냥 뭐 파트나 다 이렇게 해서 얘가 그냥 B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여기는 B가 맞겠지만 여기 사람이 좀 뭐 다른 거 들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B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다른 짐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B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Agreement Aware Label Smoothing이라고 했는데, 저 레이블 스무딩, 레이블을 좀 이렇게 수정했다는 건데요. 처음에 글로벌 피처 보면 B인데 이게 어그리가 잘 안 된다. 파트를 보면 얘랑 여기 보면 이 파트 보면은 이 글로벌 전체랑 얘가 좀 어그리 잘 되겠죠. 잘 되는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겠죠. 왜냐면 글로벌 피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같은 경우에 어그리먼트 0.9 나온다 그러면 다른 쪽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A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성향도 좀 높여주는 거죠. 근데 아래로 가면 글로벌하고 이 파트가 어그리가 전혀 안 되겠죠. 이 파트의 네이버는 뭐 완전 뭐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죠? 어리가 안 되니까 얘를 이걸 바탕으로 해는 B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A, C, D가 유니폼하게 좀 높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거의 랜덤하게 확실치 않다라고, 그러니까 컨피던스를 보는 거죠. 이 글로벌 피처에 나온 이 수도 레이블이 컨피던스가 얼마 있는지를 저희가 파트를 갖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블을 수정하는 거죠. 어그리먼트 기반으로. 즉 파트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글로벌에서 나온 피처 이 레이블이 얼마만큼 확실히 갖고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크로스 어그리먼트를 바탕으로 또 한번 또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에는 말씀드린 건 이제 이 각각의 이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피처 복구 파트가 나오는데, 이 파트도 그 크로스 어그리먼트를 활용해서 그 각각 그 파트의 레이블을 바꾼 거였거든요. 어그리먼트 어웨이드 레이블 스무딩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글로벌 나온 요것도 레이블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 자체도 그 파트에서 각각 파트 피처를 보고 나온 그 예측값을 바탕으로 그 파트 피처를 보고 나오는 레이블 바탕으로 그걸 애그리게이션 해갖고 전체 글로벌 피처에서 나온 요 레이블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은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QI가 각각 파트 그러니까 PN 각각 N번째 파트 피처를 보고 나서에 나온 예측값, 이거는 뭐 7번 사람인 것 같아, 8번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건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파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웨이트 썸하는 거고요. 또 원래 글로벌 피처에 나온 것도 YI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 웨이트를 구할 때, 각 파트에서 웨이트를 구할 때 그걸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로스 어그리먼트 보는 거죠. 크로스 어그리먼트가 많은 것이 좀 더 큰 웨이트를 갖도록. 그래서 글로벌과 좀 잘 얼라인 되는 파트를 좀 더 이제 좀 웨이트 줘갖고 걔를 글로벌과 잘 얼라인 되는 파트에서 나온 레이블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형식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했고요. 이것 말고도 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수식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 즉 그래서 글로벌에 나온 파트도 글로벌에 나온 레이블도 파트에서 나온 거를 좀 애그리게이션 해서 썼다라는 걸 될 거고요. 요걸 파트 가이디드 레이블 리파인먼트 될 거고요.
또 기존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타겟 네트워크 쓰는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레이블 리파이먼트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타겟 네트워크는 하나인데 그걸 글로벌을 보느냐 그걸 애그리게이션 하는 걸 파티별로 애그리게이션해서 하느냐 저희는 이 파티별로 나온 파티별로 각각 나오는 이 각각 이 피처를 볼 때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아까 그걸 다시 수정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과 이거 파트 나온 것들 레이블을 그거를 해갖고 아까 수직 보는 것처럼 합쳐갖고 레이블 최종 수도 레이블을 리파인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없이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각각이 얼마나 더 좋냐 이건 파트의 레이블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로스 어그리먼트에서 파트 레이블을 스무딩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그 파트에 나온 레이블을 애그리게이션해서 글로벌 피처를 하는 건데 각각을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MAP만 볼게요.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MAP가 뭐 73에서 각각 하나 쓸 때만 78, 77로 올라가는데 전체를 두 개 다 같이 쓰면은 이렇게 81로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 논문 낼 때 다른 기존의 연구랑 보면은 MAP를 보시면 수치가 기존에는 73, 72, 70, 70 같은 애가 81까지 올라갔고요.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20, 27, 29일에는 31까지 올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됐냐 한번 이걸 가시화를 좀 해보면요. 실제 저희가 위에는 지금 여기 보시 원래 있던 데이터셋가 있는데 그냥 글로벌 피처만 보면 여기 다 활용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여기 나오는 B가 뭐냐면은 그 크로스 어그리먼트 기법 그걸 썼을 때 그 웨이트를 가중치 해갖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이 수치가 지금 여기 어두운 건 0이고 밝게 갈수록 지금 노랗게 갈수록 그 가중된 값이 1인데요. 즉 여기서 지금 여기 수치가 지금 크로스 어그리먼트인데 이걸 크로스 어그리먼트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과 잘 얼라인 되니까 얘를 곱해서 가시화 해보면 이렇게 잘 보이고 아래에 있는 건 어그리가 잘 안 돼서 지워버린 거죠. 보시면 이것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파트 즉 여기 이 파트 산이 있어 뭐 백그라운드에서 이건 날린 거가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 사람이 가방을 들었는데 이건 가방에 도움이 안 돼서 가방이 이제 없어졌네요.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잘 다 가방도 좀 약간 가방하고 이런 것이 조금 약간 크로스 어그리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다 위처럼 다 지워진 거 일부 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크로스 어그리먼트 써갖고 파트를 어떤 건 이제 완전 이제 날린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많이 써서 그 적절히 잘 해서 전체적인 그 퍼슨 리아이드의 애큐러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 각각 레이블을 지금 각각 피처 스페이스를 가시화한 건데요. 보시면은 그냥 저희가 쓴 방법을 쓰지 않으면 각각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각각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각각 어떤 특정 어떤 걸로 다 뭉쳤는데 사실 이상한 백그라운드 이상한 거 다 어떤 특정 사람 다 뭉쳐버렸죠. 이거 같은 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제가 기술 개발한 걸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한 완전 그냥 까맣거나 이렇게 좀 의미 없는 백그라운드 같은 거는 즉 미닝풀 이런 것들 어떤 특정 클래스로 어떤 사람으로 어사인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걸 수도 있죠. 즉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든 그냥 어떤 특정 사람으로 그냥 어사인해서 하다 보니까는 좀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을 쓰면 얘가 이런 같은 건 그냥 따로 웨이트가 적어지고 다른 특정 이런 어떤 사람 레이블 의미 있는 레이블로 어사인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뭉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어디가 또 어텐션이 많이 됐는지 어떤 데를 보시면은 이거 오리지널 데이터셋인데 기존에 이렇게 사람 모자라든가 이런데 좀 어텐션을 많이 했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쓴 거 보시면은 사람 모자랑 옷에 좀 어텐션을 많이 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신발이 유니크해 나와 신발에는 주로 이렇게 어텐션 많이 했는데 여기도 옷에도 많이 어텐션 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냥 가방과 여기 여기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신발도 보고 가방은 좀 무시를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셋 같은 거 이 사람이 다른 가방을 들고 있다거나 가방이 없다거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사람 이 옷을 자주 입었나 보네요. 요 옷에다가 더 특히 어텐션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퍼슨 리아이드 말씀드렸고 언스퍼바이즈 어프로치 말씀드렸는데 여기 수도 랩을 많이 쓰게 되는데 수도 랩의 그 퀄리티가 되게 가장 이 성능에 언스퍼바이즈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파트 기반으로 수도 레이블 리파인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언슈퍼바이즈 테크닉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런 경우 이렇게 그 언레이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수도 레이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린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